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제122회 2교시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1번 문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1.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 홈 네트워크 필수 설비. 2.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설치 기준.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거 개떡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왜 개떡같은 문제라고 내가 화를 내는지 이걸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부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법이나 고시, 기준, 지침, 규정, 약관, 규격 등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리스트를 만든 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기준, 지침, 규정, 약관 및 규격 등. 그 중에서 먼저 법, 시행령, 시행규칙.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집단에너지사업법.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건축법. 우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는 이 엘리베이터라든가 비상조명 등 같은 것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시험 범위에는 자탐설비라든가 또는 방제설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는 주차관리설비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법도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올리고 이번에는 고시, 기준, 지침, 규정, 약관 등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출제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KC, 코리아 일렉트로테크니컬 코드. 이게 한국 전기설비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이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 시행 지침이 있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이 있고, 건축전기설비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 고시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선 규정이 있죠. 이 내선 규정 하나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시장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력거래소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전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2교시 1번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계통 연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기본 공급 약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세칙도 있고, 또 한전 보완 공급 약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한국 화재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탐 설비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한국 화재안전 기준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KFS인데 코리아 파이어 세이프티 스탠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특급 전설로의 인체 보호 기준이 있고, 감리원 배치 기준도 있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있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격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KS 규격이 있죠. 이건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인데 이걸 KIS라고 해야 되는데, KIS라고 하면 키스가 돼서 좀 말이 그러니까 그냥 KS라고만 헝어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IC 규격이 있죠. 이거는 인터내셔널 일렉트로테크니컬 커미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ANSI 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입니다. 이건 미국 규격이죠. 네마, 이것도 미국 규격인데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체 협회의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규격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거한 법과 기준, 규격 이런 걸 다 합하면 아마 내 생각에 10,000페이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10,000페이지. 그런데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이 많은 분량을 다 일일이 다 그걸 외우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실무를 해 가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쉬운 문제에 낸다? 그런 거는 정말로 실력이 전혀 없는 출제위원이 아까 먼저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이 고학적인 문제는 출제할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런 데서나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출제위원들한테 지금 내가 열거한 이런 기준이나 법, 규정 이런 데서 10문제를 골라가지고 문제를 내주고 하라고 하면은 그 자신도 한 문제도 아마 답을 제대로 못 쓸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답을 쓸 수 없는 문제를 왜 기숙사 문제에 출제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은 그 심보가 뻔해요. 수험생 너희들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출제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아주 나쁜 저의를 가지고 출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술공부를 다시 한다고 해도 나 이런 거 다 못 외워요. 이건 무슨 소리도 다 외웁니까?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도 아닌데.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 물론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건 아니고 뭐 출제위원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 출제위원들 정말로 잘 선별해야 돼요. 이런 문제 가지고 기술사 실력이 판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여론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못하도록 산업인력공단이나 출제위원들한테 압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건 닫고요. 조금 올리고요. 서론. 홈 네트워크란 가정에서 쓰이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전기기를 원격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끼리의 데이터 송수신을 통해서 정보 교류, 모니터링, 보안에 이르는 첨단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홈 네트워크 기술은 홈 서버를 구동시킬 미들웨어, 그리고 각 디지털 기기 간의 전송 기술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통신 환경 등을 연결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의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올리고요. 그럼 두 번째로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 홈 네트워크 필수 설비.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나온 얘기입니다. 1. 집중 구내 통신실, 통신 배관실, 단지 서버실 및 방제실, 주동 출입 시스템, 전자경비 시스템 등에 설치하는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써놨어요. 여기서 주동 출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고,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해서 방문자의 출입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동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동 출입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그 경비실 옆에 현관이 있죠. 그런 것이 주동 출입구예요. 지하주차장에 그런 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되는 거고요. 예비전원 장치는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조금 올리고요. 3. 전유 부분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설치 기준. 여기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하면은 전용 면적이라는 거 있죠. 즉 각 세대에서 세대 안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1.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월패드. 월패드에서 원격 제어되는 조민기기, 난방 제어기 등 모든 원격 제어기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이트웨이나 월패드라는 게 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홈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접속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기기들을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그 단지 내에 전체적인 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세대 내의 망과 연결해주는 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패드. 월패드란 가정의 주방이나 거실 벽면에 부착된 형태로 존재하는 홈 네트워크 핵심 기기로 기존의 비디오 도어폰에서 한층 더 발전된 기기입니다. 거기에는 방범 기능, 통화 기능, 에너지 관리 기능, 제어 기능, 조회 기능, 설정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 매개에 따라 다 다른데
요거 단추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방범 기능, 보안 기능, 통화 기능, 뭐 에너지 관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패드가 이제 그 가정의 주방이나 거실 벽면에 부착된 형태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닫고요. 세 번째는 원격 제어기기. G사양 가스밸브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 제어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디지털 도어락은 이거 문 잠금 장치. 디지털 도어락은 월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서 설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써 있는 거를 내가 좀 요약한 겁니다. 이거 올리고요. 네 번째는 감지기. 가스 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일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해야 되고,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LNG는 Liquidated Natural Gas, 이건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그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의 화학식은 CH4고, 근데 C의 원자량은 12고, 그 다음에 수소 H의 원자량은 1인데 그게 4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4 하게 되면 메탄의 분자량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LPG는 Liquidat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가스인데 그 주성분은 프로판이에요. 프로판은 분자식이 C3H8입니다. 그럼 C의 원자량이 10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3 하게 되면 이것이 36이 돼요 벌써. 거기에다가 H8, 수소가 8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8을 하게 되면은 프로판의 분자량은 44가 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거죠. 질소가 대략적으로 79%, 산소가 21%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질소의 원자량은 14입니다. 근데 거기에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게 28이 되죠.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근데 거기에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것이 32가 돼요. 그런데 질소는 79%나 있고 산소는 21%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기의 분자량을 요거 평균을 내게 되면 약 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공기의 분자량은 29인데 메탄의 분자량은 16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가볍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정 쪽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프로판의 경우는 분자량이 44나 되잖아요. 이 공기보다는 훨씬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판이 만약에 누출됐다 그러면은 그건 전부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LPG 가스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은 골조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 단자함의 체질 및 보강 방법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하고, 세대 단자함은 500-580mm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로, 세로, 깊이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대 통합관리반. 세대 통합관리반은 실 형태나 캐비넷 형태로 설치하고, 여기서 실 형태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조그만 방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방 안에, 즉 실 안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관리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예비전원 장치. 세대 내 홈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좀 올리고요. 네 번째로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설치 기준.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얘기죠. 1.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 구내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해야 하고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2. 단지 서버.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이나 집중 구내 통신실 또는 방제실에 설치하고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3. 폐쇄로 텔레비전 설비. 이건 CCTV 설비를 말하는 거죠. 이 CCTV는 Closed Circuit TV를 말합니다.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의 카메라는 주차장, 주동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예비전원 장치. 집중 구내 통신실, 통신 배관실, 단지 서버실 및 방제실, 주동 출입 시스템, 전자 경비 시스템 등에 설치하는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주동 출입 시스템. 주동 출입 시스템은 지상의 주동 현관과, 여기서 주동이란 말은 주로 출입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주동 현관과 지하 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자동문이 잠긴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동 출입 시스템과 세대 월패드 사이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원격 검침 시스템. 각 세대별 원격 검지 장치는 운영 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속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정전 시 세대별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올리고요. 6번 차량 출입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은 단지 주 출입구에 설치하고 등록 차량 확인과 문제 발생 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 또는 CCTV와 인터폰 등을 설치해야 된다. 7번 무인 택배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은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 서비스와 월패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오부와 무인 택배함으로 구성해야 한다. 8번 통신 배관실. 통신 배관실은 통신 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트레이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 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 처리를 사용해야 하며 보안을 위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9번 집중 구내 통신실. 집중 구내 통신실에는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 시설 및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10번째 단지 서버실. 단지 서버실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좀 올리고요. 11번 방제실. 방제실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 유선, 무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번 단지 네트워크 센터.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집중 구내 통신실, 단지 서버실과 방제실을 인접시켜서 설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이런 거를 일일이 사람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야 필요할 때 그거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쓰라고 출제하는 출제위원들 참 내 생각에는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